네, 안녕하세요. 직무역량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수원제이의 임송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업은 정말 패션계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꼭 패션계가 아니라도 그냥 정말 요즘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나 뭐 혹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이 브랜드 정말 많이 보실 겁니다. 바로 필라코리아에 대한 채용 소식, 그리고 필라코리아의 채용 절차 등등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19년 8월 그리고 18일까지 1차 신입 채용 공고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떠오른 핫한 신입 채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직무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채용 공고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필라코리아는 항상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채용 공고가 뜨는지 안 뜨는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기업을 골랐습니다. 자, 필라코리아 하면은 뭐 사업 분야가 뭐냐를 세세하게 보기 전에 어쨌든 스포츠 혹은 캐주얼 기반으로 옷 만드는 곳, 요즘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는 브랜드, 뭐 이렇게 그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필라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뭐 예전에는 조금 사실 약간 이제 좀 유행에서 멀어졌다가 최근에 가장 뭐 복고 열풍도 불고 등등등의 이유로 네, 핫하게 떠오르는 그런 브랜드죠. 또 물론 필라코리아 본사에서 연계한 그런 콜라보레이션은 아니지만 최근에 너무너무 핫했던 콜라보레이션이 있죠. 바로 필라코리아의 F와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네, 펜디라는 명품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펜디라는 이 기업의 로고명에, 이 브랜드의 로고명에다가 F를 저 필라코리아의 F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만든 콜라보레이션도 있었는데 굉장히 핫했던 네, 그런 뭐 콜라보레이션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필라코리아 연봉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연봉 정보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이제 지원하는 대졸 신입 공채 기준으로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00만 원이 사실 패션계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연봉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초봉 기준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필라코리아를 이제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일단 사업 분야를 보겠습니다. 뭐 신발, 요즘에 특히나 뭐 이 브랜드의 샌들 뭐 정말 한 번은 안 신어볼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20대들한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신발 분야에 대해서 오늘 채용에서도 이제 그래서 뽑고 있는데요.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이게 핫한 게 예전에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캐주얼 브랜드, 그냥 캐주얼한 뭐 스니커즈, 운동화 이렇게만 이제 조금 더 많은 포지셔닝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스포츠 기능성을 강화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칠 때, 혹은 축구를 할 때, 혹은 러닝을 할 때, 혹은 헬스를 할 때 이 필라코리아의 신발을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퍼포먼스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채용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신발 부분에 굉장히 큰 주력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금 사업 분야를 신발, 의류, 언더웨어, 액세서리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놓아봤는데 이 순서는 매출 규모의 순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당연히 패션 브랜드 그리고 패션 기업 자체는 아우터에 대한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우터가 제일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아우터 기반의 매출 신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필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너무나 뭐 이제는 예전 일이 됐을 정도로 뭐 예전 일이지만 평창 올림픽 때 또 굉장히 또 핫했던 그런 뭐 아우터기도 한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탄탄한 신장을 하고 있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스포츠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캐주얼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여성 옷은 여성 옷, 남성 옷은 남성 옷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 같은 경우에는 유니섹스 라인이 굉장히 탄탄해서 커플룩이 돼도 좋고 뭐 커플룩이 꼭 아니더라도 남녀 공용 으로 입는 그런 라인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뭐 의류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 그러면 그냥 유니섹스든 뭐든 아무거나 잘 팔리면 되지 유니섹스 라인이 탄탄한 게 무슨 상관이죠? 자, 남성이나 여성이나를 따로 만들려면 뭐 원단은 같이 끊어서 만들지라도 패턴이 굉장히 달라야 하는데
만약에 유니섹스 라인으로 그냥 사이즈별로의 베리에이션만 많이 줬다면 패턴을 2개를 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일단 패턴의 개발 비용이 덜 들 것이고 패턴을 이렇게 옷에다가 그려서 직접 재단하는 그 공정이 빠지게 될 겁니다. 새로운 패턴들을 여러 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컴퓨터로 그레이딩만 돌려서 의류를 생산하면 되는 그 라인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니섹스 라인이 탄탄하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영업이익을 내기에 좋은 그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언더웨어 같은 경우에도 뭐 상대적으로 신발이나 의류에 비해서는 볼륨이 적지만 굉장히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모든 스타일이 탄탄하게 잘 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필라 같은 경우에 특히 언더웨어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특히나 좋아하시는 이 홈쇼핑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한 언더웨어 쪽에 또 매출이 굉장히 볼륨이 크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이런 겁니다. 액세서리가 뭐 가방, 뭐 귀걸이, 뭐 이런 액세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말하는 건 뭐 골프, 정말 장비라든지 용품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액세서리에 넣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색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내가 정말 전문적인 뭐 골프를 치고 싶은데 사실 필라의 골프 용품을 산다라는 거는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선택했다고 보기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필라 코리아가 정말 스포츠 전문 브랜드다라는 전문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는 액세서리 라인도 빠뜨릴 수 없이 가져가야 하는 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적인 면에서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R&D라든지 그런 노력들도 차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라 코리아의 특징을 보자면 정말 제가 한마디로 패션계의 구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분야와 뭐 구글이라는 뭐 IT는 정말 동떨어진 산업 분야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정말 구글이라고 뭐 빗대어서 설명할 정도로 프로세스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탄탄합니다. 정말 이런 패션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뭐 조금 더 이제 근무 환경을 차차 보기로 하고 먼저 이제 연봉 정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연봉이 전 직무가 초봉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패션이라는 부분은 패션 쪽에 대한 뭐 부분이 굉장히 탄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뭐 제일 연봉이 높다 이건 아니고 사실 MD가 월등히 연봉이 높습니다. 그래서 MD가 좀 연봉이 높고 뭐 그다음이 디자이너 뭐 그 다음 분야가 이제 뭐 영업이라든지 뭐 경영 지원 이렇게 차근차근씩 이제 좀 연봉이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MD가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식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전 직무가 초봉 시작 수준이 동일하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뭐 혁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디자이너가 좀 연봉이 높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막연히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 결국에 가격이라든지 매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가 MD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전 직무에 같은 동일 수준의 초봉으로 시작을 해서 연봉 상승을 뭐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봉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봉 자체도 업계 최고 수준이지만 연봉 상승률이 뭐 최근에 굉장히 매출도 높았고 해서 4% 정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이 정도면은 상당한 뭐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연봉 상승률이 좀 나쁘지 않다 하는 기업들이 3% 정도가 되는데 4%의 수준을 뭐 일단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연봉 이 상승률 같은 경우는 변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이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이게 어떤 분에게는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신입과 대리가 굉장히 실제 업무에 인볼브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고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탄탄한 기업들이라고 하면 신입이라든지 뭐 대리급들에서는 뭐 기본적이고 조금 더 말하자면은 비중이 업무 비중이 좀 뭐 중요도가 떨어지는 쪽을 맡아서 한다라고 하면
뭐 그리고 이제 뭐 과장급, 실장급이 됐을 때 좀 이 브랜드를 도맡아 한다, 뭐 이 라인을 도맡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입과 대리가 뭐 책임지고 만드는 뭐 스타일이나 라인의 개수도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일 배울 수 있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성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그런 근무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이 나의 어떤 역량도 높일 수 있고 내가 다른 만약에 혹시 이직을 꿈꿨을 때에도 더 조금 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업무 환경이 이게 워낙 모든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 패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이가 수천 장, 수억 장이 나간다고 할 정도로 많은 뭐 스케치나 페이퍼워크나 뭐 등등이 있는데 뭐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정말 사장님 보고를 할 때 페이퍼를 들고 오면 혼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노 페이퍼.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뭐 결제 라인을 다 없애고 쓸데없는 보고서 필요 없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빠르게 결정을 좀 내려보자라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성격이 급하다라든지 내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적인 걸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캐주얼 브랜드가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자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면접을 가시거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스포츠 기능성에 대한 것들을 강화해서 업계의 새로운 파이에 대한 입지를 넓혀가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건드려 주시면 좀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하는 바와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협업이 워낙 많은 브랜드이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라라고 하면은 이게 국내 브랜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그 국내 브랜드이자 국내 기업이 맞지만 이게 원래는 외국 브랜드였다가 우리나라 필라코리아에서 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 필라코리아 말하자면 지사에서 인수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고요. 글로벌 협업이라든지 뭐 글로벌 어떤 사업 영역이 굉장히 커다란 기업이고요. 또 굉장히 최고 매출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한 기업이다.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스포츠 혹은 액세서리 혹은 내가 언더웨어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조금 더 범용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여성복 브랜드 하면은 정말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스포츠 그리고 뭐 캐주얼 뭐 스포츠 캐주얼 이런 분야들이 브랜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있으나 범용성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좀 혁신적이고 효율적이고 굉장히 빠릿빠릿한 그런 일을 금방 잘 배우는 이런 분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면접에서 그냥 단점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던 그냥 습관대로 저는 일에 대한 굉장히 욕심이 많고 일을 굉장히 실수 없이 처리하는데 때로는 일 처리가 좀 느립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마이너스가 실제로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좋고 내가 꼭 디자인 분야나 MD 분야를 지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패션 회사이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이나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력 있게 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면접에 가시더라도 너무 일반적인 그냥 사인펜 정장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채용 절차를 한번 볼게요. 서류 전형하고 인적성하고 1차 면접, 2차 면접 굉장히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매출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당장 1, 2년 내에는 채용 규모가 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이번에 채용 공고가 떴던 이제 신발 디자인, 브랜드 디자이너를 이제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채용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 이외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가 많이 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 필라코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좀 취업 준비가 늦어졌다. 혹은 내가 이번에 뭐 취업을 뭐 합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혹시나 뭐 경력직이나 그런 뭐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좀 집중해서 이 기업을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린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스펙자들이 좀 많은 기업이긴 해요. 고스펙자를 선호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스펙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피팅이 일단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약간은 외모가 굉장히 뭐 호감형의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그런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꼭 그런 기준으로만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나는 정말 패션 분야에 대한 스포츠 분야에 대한 내가 어떤 확고한 뭐 철학이 있고 나의 지식이 있고 내가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면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의 방향성과 일치하도록 잘 작성을 하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아니면 뽑지 않아요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보적인 면에서 뭐 참고하실 부분은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반기 채용 직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자면 이제 신발 디자인 분야를 뽑습니다. 디자인 개발 하는 부서죠. 그리고 패턴 소재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작업지 시설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발주를 실제적으로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개발이라는 거는 정말 스타일, 스케치, 그냥 외형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단추라든지 아이언이라든지 뭐 아니면 운동화 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소재에 대한 것들을 이런 소재를 써보면 어떨까요? 라는 부분을 개발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 신발에 꽃무늬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패턴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업지 시설을 쓰실 때에는 이제 신발이다 보니까 이제 라스트가 이제 그려져 있는 곳에서 이제 작업지 시설을 작성을 하시겠죠. 그래서 작업지 시설을 토대로 일자 샘플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샘플을 가지고 이제 피팅을 봐서 품평회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 수정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뭐 2차 개발, 3차 개발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상품이 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 이거는 비단 신발뿐만이 아니라 모든 디자인의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 디자인에 대해서 뽑는 것이 조금 이제 걱정인 분들이 있어요. 내가 패션 쪽을 전공했긴 했지만 신발 쪽에 대한 어떤 전문성은 없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신발 디자인학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발계의 명인 뭐 정말 페라가모가 살아 돌아온 정도의 뭐 그런 엄청난 디자인력 이런 거 가지신 분들 없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뭐 신발 쪽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공모전 수상 경험만 있어도 충분히 좀 어필이 가능합니다. 워낙 신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니까 너무 그 부분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뭐 이제 저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봐도 저도 정말 신발에 대해서 정말 1도 몰랐고 신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쳐주는 교육과정 예전에 성수동에 있었어요. 그거를 수강 신청해놓고 아직 1회차 수강도 안 한 상태에서 수강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러한 수강 뭐 일정이 잡혀 있다 해서 1회차 오리엔테이션만 갔다 왔는데 이제 이력서에 그렇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신발 공모전에서 수상한 거 뭐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장려상 요거 한번 수상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도 최종에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여성 슈즈 브랜드였는데 뭐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발에 대한 엄청난 전문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기소개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천자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협업 경험, 그리고 조직 혁신 경험, 헌신 경험, 그리고 문제 개선 경험,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이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협업 경험입니다. 협업 경험 같은 경우에는 뭐 꼭 휠라코리아가 아니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의사소통 능력, 갈등 조율 능력, 설득 능력 요 3가지를 기준으로 협업 경험에 대한 문항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사소통 굉장히 잘해요. 친구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명이 있는 조직에서 일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어필하셔서는 이거 의사소통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하고 있는 것도 의사소통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들을 다 의사소통, 이 기업에서 말하는 직무 역량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되나? 의사소통 경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나는 굉장히 이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를 얼버무려서 하지 않고 정확하게 뭐 수치라든지 정확한 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스킬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혹은 뭐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나 뭐 등등해서 일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오류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서 뭐 협업으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나는 굉장히 뭐 실수가 적었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은 의사소통에 또 하나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경청인데 경청도 잘 들었다가 이랬습니다. 이게 그냥 아니거든요. 그럼 잘 들었다는 건 뭐냐? 내가 이 사람이 얼버무렸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잘 짚어서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적당량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라고 잘 포인트를 짚어서 그냥 뭐 대충 했다가 생길 수 있는 오류를 막았다.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한 의사소통이 바로 의사소통 경험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의사소통 혹은 경청 이런 단어만 쓰시면 그냥 자기소개서가 통과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갈등 조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 2명이서 싸운 걸 중재하셔도 되고 내가 혹은 트러블이 있는 것에서 잘 해결을 했다라는 것도 됩니다. 근데 이게 감정선의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두 사람이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의견이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내 쪽이든 이 사람 쪽이든 일치시켰다면 갈등 해결 경험입니다. 갈등 해결이 그냥 싸운 걸 화해시켰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오히려 직무 역량이 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설득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조율됐다기보다는 방향성이 다른 와중에 내 쪽으로 내가 더 이익 가는 방향으로 설득했다. 이겁니다. 설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익이에요. 이걸 설득시켜서 나에게 이익이 있었다 혹은 이걸 설득시켜서 우리 조직에 이익이 있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 설득을 했구나라는 게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에서는 결론적으로 지원자의 스킬, 지원자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것들이 직무와 연관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무 강점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직무 강점 서술하세요 라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직무와 유사한 위주의 경험들로 선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인지라 1번 문항부터 읽게 돼 있어요. 1번 문항에 가장 핵심적이고 알차고 정말 나를 안 뽑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경험을 넣으셔야지 저 4번까지 가면 이미 1, 2, 3번 재미없어서 내 자기소개서 4번까지 안 봐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넘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에 대한 헌신 경험이라는 건 책임감, 주인의식, 인내심, 끈기, 배려심, 조직 지향성 이것들이 반드시 내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여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직 헌신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플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부분까지 내가 그냥 혼자 다 했다. 그래서 우리 조가 A+ 맞았다. 이건 조직 헌신 경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 자기가 A를 못 받을까 봐 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더 이 분야를 잘하기 때문에 혹은 이 사람이 이런 이유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가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하길래 이거는 조직 헌신 경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하면은 뭐 5분이면 될 거를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하는데 30분이 걸렸지만 결국 이 사람이 했다. 이게 더 조직 헌신 경험의 포인트라는 걸 기준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헌신 경험은 인성과 기업 문화 적합성이 많이 내포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문제 개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 능력, 전략 사고, 판단 능력, 순발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실 때 스킬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작성을 하시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협업 능력을 어떤 식으로 내가 했는지에 대한 것들에 조금 더 착안을 하셔서 난 이런 분석을 해서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난 판단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에피소드가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업무 상황 대응력이라든지 직무 스킬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표 달성 경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효율적인 업무를 염두에 두고 추진력, 행동력,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밤을 새서 했다, 3일 밤 꼬박 샜다, 코피가 났는데도 열심히 했다, 이런 막연한 열심이라는 걸 목표 달성 경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열정, 의지, 뭐 아니면은 조직을 위한 뭐 희생 이런 부분으로 가셔야지, 목표 달성 경험은 효율적 업무를 통해서 결국엔 해냈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필라코리아 같이 그런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에서 그냥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일이 해결됐어요, 이런 표현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역시도 업무 능력 그리고 업무 보정 역량을 강화해서 내가 못할 뻔한 거를 하게끔 나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런 분야로 조금 더 방향성을 바꿔서 작성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업계 현황 파악하시는 거 좋고, 업계 현황이란 건 패션 업계 현황, 그다음에 트렌드 파악 너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성 경험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래도 패션 업계는 특히나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전 직무의 전 부서가, 전 업무가 모두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 조직 지향성이 반드시 한 번 더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패션업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걸 좀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번에 지원을 해보셨다가 좀 결과가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꼭 경험을 해보시면서 패션 분야에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압박 면접이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 않고 얼버무리거나 할 경우에, 혹은 의혹이 생겼을 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압박 면접이라는 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직무 역량 중심으로 당연히 면접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필라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성장성 높은 기업이고 패션계에서 각광받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패션 업계에 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이 아닌 이상은 정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패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기업 몇 개를 중심으로만 돌아가고 좀 많이 브랜드도 없어지고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한 산업군을 중점적으로, 혹은 한 뭐 스포츠라든지 뭐라든지 한쪽으로 내 전문성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취업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좀 나의 전문성을 키워가시고, 잘 되는 기업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탄탄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뭐 1년 후에 지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내 미래를 조금 더 넓게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필라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자면, 효율적인 인재,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좀 탄탄하게 작성을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